할머니가 군대 규정을 뭘 하신다고 고집을 부리십니까? 여기가 무슨 동네 마트예요? 아무나 와서 물건 맡기는 곳이 아니라고요. 김도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손자에게 아버지의 유품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순덕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순덕은 이내 전화를 꺼내들고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화 너머의 목소리에 김도훈은 크게 당황하게 되죠. 순덕은 누구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단순한 할머니인 줄 알았던 순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작은 아파트에서 순덕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74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부엌으로 향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특별해야만 하는 날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낡은 군번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사위 철수의 유품이었죠.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철수야. 순덕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2년 전 전방에서 작전 중 전사한 사위, 중령 계급장을 단 훌륭한 군인이었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하들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아직도 순덕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님, 이것만은 준호에게 꼭 전해주세요. 아버지가 끝까지 지켰다고 꼭 말해주세요. 순덕은 군번줄을 정성스럽게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옆에는 철수가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도 함께 넣었죠. 봉투를 봉하면서 순덕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3대째 이어지는 군인 가문. 순덕 자신도 예비역 소장으로 전역했고 사위 철수도 군인이었으며 이제 손자 준호도 일병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없는 이 집안은 뭔가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준호가 아버지 유품을 받으면 힘이 될 거야. 순덕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손자는 아버지가 전사한 후 자원 입대했죠. 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며 전방부대를 자원했습니다.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렸어요. 오전 6시 순덕은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순덕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꼭 준호에게 아버지의 유품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전방으로 가는 버스는 승객이 많지 않았죠. 대부분 군인 가족들이었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자신이 현역으로 복무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여군이 드물었죠. 하지만 순덕은 뛰어난 능력으로 소장까지 진급했습니다. 부하들을 가족처럼 아꼈고 그들도 순덕을 진심으로 따랐어요. 그중 한 명이 지금의 군단장 박영수였죠. 영수는 잘 지내고 있겠지. 순덕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버스가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구불구불한 길이 계속되었습니다. 멀미가 났지만 순덕은 참았죠. 손에 든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버스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부대까지는 택시 타고 가셔야 해요. 기사 아저씨가 친절하게 알려주었죠. 순덕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젊은 택시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이런 오지까지 무슨 일로 가세요? 거기 부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손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아, 면회 가시는구나. 근데 오늘 평일인데 면회되나요? 택시기사의 말에 순덕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평일이었죠. 하지만 순덕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유품을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꼭 전해줘야 할 것이 있어서. 택시기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구나 싶었죠. 오후 2시
드디어 전방부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높은 철책과 삼엄한 초소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순덕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순덕은 손에 든 작은 봉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철수야, 이제 준호한테 전해줄 수 있겠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군인 가문의 어른답게 의연해야 했습니다. 정문 초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초소 안에는 젊은 장교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습니다. 이름표에는 김도훈이라고 적혀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대위님. 순덕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몸에 밴 예의였죠. 도훈은 고개를 들어 순덕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서리로 시선을 돌렸어요. 별 관심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죠. 뭐 때문에 오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의 마음이 살짝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자에게 전해줄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준호 일병인데요. 개인 물품 전달은 면회 시에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평일이라 면회가 안 돼요. 도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었죠. 순덕은 봉투를 조금 들어 보였어요. 이건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전사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도훈이 순덕의 말을 잘랐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순덕을 바라보았죠. 순덕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위님,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순덕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늙은 할머니와 젊은 장교의 대화가 심상치 않아 보였죠. 도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는 기분이었어요.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죠. 할머니가 군대 규정을 뭘 아신다고 고집을 부리십니까? 순간 순덕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30년간 군에 몸담았던 자신을, 예비역 소장인 자신을 군대를 모르는 할머니로 취급하는 이 젊은 장교의 태도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군대를 잘 모르죠. 하지만 이건 정말 여기가 무슨 동네 마트예요? 아무나 와서 물건 맡기는 곳이 아니라고요. 도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어요. 순덕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슬픔 때문이었죠. 이것이 지금의 군대인가? 이것이 철수가 목숨 바쳐 지킨 군대인가? 순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어요. 대위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멀리서 왔습니다. 버스 2번 갈아타고 택시까지. 그만 좀 가세요. 도훈이 거칠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순덕의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가 열리면서 낡은 군번줄과 사진이 굴러나왔죠. 군번줄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사진은 바람에 날려 조금 떨어진 곳에 떨어졌어요. 순덕은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주었죠. 도훈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가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순덕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군번줄 위로 떨어진 눈물이 번졌습니다. 철수의 마지막 유품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다니 순덕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이 고개를 들자 젊은 남자가 함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이었죠.
남자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주어서 순덕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작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예전에 군 관련 일을 하셨던 분 아니세요? 순덕이 놀란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제 이름은 장우민입니다. 할머니 행동이나 말투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게 느껴져서요. 순덕은 아무 말 없이 군번줄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호민이 순덕이 일어서는 것을 도왔어요. 도우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이제 가시죠. 여기서 더 소란 피우면 안 좋습니다. 도운의 말에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처음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였어요. 30년간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던 소장의 눈빛이었죠. 대위님, 순덕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 묘한 힘이 담겨 있었어요. 언젠가 대위님도 알게 될 겁니다. 계급장이 주는 힘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도운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순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한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박영수. 순덕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전화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도운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민원 넣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여기는 군부대고 규정은 규정이에요. 순덕은 도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죠. 호미는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여보세요. 군단장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미소였죠. 아주 작고 따뜻한 미소였어요. 도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군단장? 설마 진짜로 군단장에게 전화를 건 것인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민간인이 군단장 직통 번호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순덕이 입을 열었어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영수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같았죠. 소장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순덕이 스피커폰을 켜놓은 것이었어요. 정말 소장님이십니까? 이순덕 소장님. 도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장님? 이 할머니가 소장? 그것도 군단장이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소장? 주변에 있던 병사들도 모두 얼어붙었어요. 초소환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죠. 그래, 영수야, 오랜만이구나. 순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통화하는 것처럼 편안했어요. 소장님. 어떻게?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너희 부대 정문에 있어. 제32사단 맞지? 네. 저희 부대. 지금요? 전화기 너머로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가 떨어지는 소리, 발걸음 소리가 뒤섞였어요. 잠깐. 소장님.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5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순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운을 바라보았어요. 도운은 이미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대위님, 괜찮으세요? 호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운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순덕은 근처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15분 기다리면 되니까 여기 앉아 있을게요. 평온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도운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운이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할머니, 아니,
어르신께서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세요. 편하게. 순덕이 작게 웃었습니다. 도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이 할머니가 소장이라니. 그것도 군단장이 그렇게 깍듯이 모시는 소장이라니.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도우는 초소 안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나가서 사과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죠. 병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가 진짜 소장님이신가? 군단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대위님 큰일 난 거 아니야? 도훈의 귀에 모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관용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훈의 심장이 쿵쿵 뛰었죠. 차가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별 3개가 반짝이는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내렸어요. 박영수 중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였죠. 영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순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중장이 별 3개를 단 군단장이 순덕 앞으로 다가가더니 깊게 경례를 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큰 목소리가 정문 일대에 울렸어요. 모든 병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군단장이 민간인 할머니에게 경례를 하다니. 그것도 이렇게 정중하게. 순덕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영수야, 잘 지냈니? 별 3개가 참 잘 어울리는구나. 소장님 덕분입니다. 소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존경과 감사가 뚜렷이 느껴졌죠. 그런데 소장님, 여기는 어쩐 일로? 순덕이 손에 든 봉투를 보여주었습니다. 손자한테 전해줄 게 있어서. 아버지 유품인데 전달이 안 된다고 해서. 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선이 도훈에게로 향했습니다. 도훈은 영수의 시선을 피했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김도훈 대위. 영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군단장님. 도훈이 황급히 경례했어요. 손이 떨려서 경례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하시오. 그게 규정상 평일에는 물품 전달이. 규정? 영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래, 규정도 중요하지. 하지만 대위, 당신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아시오? 도훈이 고개를 들어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온화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온화함 속에 뭔가 깊은 것이 있었죠. 영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순덕 예비역 소장님이시다. 내가 중2 시절 작전과장으로 계셨던 분이시지. 도훈의 몸이 흔들렸어요. 예비역 소장. 그것도 작전과장을 지낸 소장. 군에서 작전과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도훈도 잘 알았습니다. 영수가 순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장님,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제 부하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아니야, 영수야. 규정을 지키려 한 건 잘한 일이지. 순덕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위님, 규정을 지키는 건 맞았어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도훈이 놀란 표정으로 순덕을 바라보았어요. 꾸짖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정해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다음 말이 도훈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틀렸어요.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규정을 위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도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차갑게 굴었는지 깨달았죠. 특히 군인은 더 그래야 해요.
우리가 지키는 건 나라만이 아니라 국민이니까. 그리고 그 국민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가족이고요. 순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도훈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큰 목소리로 사과했죠. 진심이었어요. 순덕이 다가가서 도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도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용서해주는 순덕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죠. 영수가 물었어요. 소장님, 그런데 손자분이 여기 계신다고요? 응, 이준호 일병. 작년에 입대했어. 이준호. 아, 영수의 표정이 밝아졌다가 금세 어두워졌어요. 혹시 이철수 중령이? 맞아. 내 사위였지. 2년 전에. 순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영수의 표정이 숙연해졌어요. 이철수 중령의 전사 소식은 군에서 유명했습니다. 부하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영웅이었죠. 그래서 이 유품을 준호에게 전해주려고. 순덕이 봉투를 들어보였어요. 영수가 즉시 도훈에게 명령했습니다. 김대위, 당장 이준호 일병을 불러오시오. 네, 알겠습니다. 도훈이 뛰어갔어요. 순덕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수가 옆에 앉았죠. 소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그렇지 뭐. 늙어가는 거야. 아직도 정정하신데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아직 군인이야. 순덕이 작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죠. 소장님, 영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중2 때 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밤, 눈이 많이 왔었지. 순덕이 추억에 잠겼어요. 네, 정말 춥고 위험한 날이었죠. 소장님이 직접 나가시겠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내가 물었잖아. 왜 위험한 걸 알면서도 나가냐고. 네.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죠. 위험하다. 그래도 나가야 한다. 그게 우리 일이니까라고. 영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진짜 군인이 뭔지 알게 됐죠. 순덕이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 주셨잖아요. 군인은 총으로만 싸우지 않는다. 말과 품격이 무기다라고. 기억하는구나.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가르침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사람이 미소를 나눴어요. 그때 도훈이 돌아왔습니다. 젊은 병사와 함께였죠. 이준호 일병이었어요. 준호는 순덕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준호야. 순덕이 일어나서 준호를 안았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이거 주려고. 순덕이 봉투를 건넸어요. 준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군번줄을 보자 그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보니 더욱 눈물이 쏟아졌죠. 아버지,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켰던 거야. 너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 준호가 군번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래. 하지만 기억해. 계급장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란다. 순덕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모두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도훈은 특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가르침을 받았는지 깨달았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순덕이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을 때였습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영수가 순덕을 불렀어요. 그의 눈빛에 뭔가 결심한 듯한 빛이 있었죠. 김도훈 대위도 함께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훈이 놀란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보았어요. 영수는 부대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행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부대로 돌아갔고 호민도 자리를 비켜주었죠. 회의실에는 순덕, 영수, 그리고 도훈만 남았습니다. 영수가 커피를 타며 말했어요. 대위, 3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네. 도훈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영수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어요.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죠. 1994년 겨울이었어. 내가 갓 중2가 되었을 때야.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날처럼. 영수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지. 아니, 그보다 훨씬 심한 폭설이었어. 전방 초소 하나가 연락이 끊겼다는 보고가 들어왔지. 도훈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초소에는 병사 5명이 있었어. 통신도 두절되고 길도 눈에 묻혔지. 구조대를 보내야 했는데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날씨가 너무 위험했어. 구조대마저 조난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대대장은 날이 개기를 기다리자고 했어. 순덕이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순덕 소장님이 작전과장이셨어. 대령 계급이었지. 영수가 순덕을 바라보았어요. 소장님이 일어나시더니 말씀하셨지. 내가 직접 가겠다고. 도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작전과장이 직접요? 그래. 모두가 말렸어. 너무 위험하다고. 하지만 소장님은 영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순덕의 그날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지금 저 산에는 우리 아이들 5명이 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나. 계급장은 명령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책임지라고 있는 거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도훈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울렁거렸습니다. 계급장은 책임지라고 있는 것.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죠. 나는 젊은 중이었어. 혈기왕성했지. 소장님께 말했어. 영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소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더 젊고 체력도 좋습니다라고. 그때 내가 참 씩씩했지. 순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따뜻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죠. 소장님이 날 보시더니 물으셨어. 중이, 왜 가려고 하나? 영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는 대답했지. 제가 젊으니까요. 위험한 일은 젊은 사람이 해야죠. 그때 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 영수가 순덕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틀렸다. 위험한 일은 젊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 경험이 있으니까. 도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결국 소장님이 구조대를 이끌고 가셨어. 나도 따라갔지. 그리고 영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기적 같았어. 폭설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소장님의 모습이 마치 눈보라를 읽는 것 같았지. 순덕이 작게 웃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아닙니다. 그건 운이 아니었어요.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8시간이 걸렸어. 평소라면 2시간 거리를. 하지만 소장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지. 영수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초소에 도착했을 때 병사들은 거의 동사 직전이었어. 난방도 끊기고 식량도 떨어지고 그중 한 명이 울면서 말했어.
정말 올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꼭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소장님이 그 병사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지. 그래, 우리가 왔다. 이제 괜찮아. 도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폭설 속에서 병사들을 구하는 순덕의 모습이. 돌아오는 길은 더 험했어. 부상자도 있었고 날씨는 더 나빠졌지. 영수가 순덕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소장님이 내게 물으셨어. 중이, 이제 알겠나? 군인이 뭔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모르겠다고 했지. 솔직하게. 영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소장님이 말씀하셨어. 영수가 순덕의 말을 다시 인용했어요. 군인은 총을 드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지. 그리고 사람을 지키려면 먼저 사람을 사랑해야 해. 계급장이 높을수록 더 많이 사랑해야 하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오늘 자신이 한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규정만 외치며 할머니를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셨지. 영수가 말을 이었어요. 군인은 총으로만 싸우지 않는다. 말과 품격이 무기다. 적을 이기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더 큰 승리다.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순덕이 도훈을 바라보았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죠. 대위님, 실수했다고 나쁜 군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실수해서 배우지 않을 때 나쁜 군인이 되는 거죠. 순덕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 대위님은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네, 소장님. 도훈이 벌떡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순덕이 도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누구나 영웅이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따뜻한 사람이 될 수는 있죠.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 영수도 일어났어요. 소장님,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자문합니다. 내가 진짜 군인인가? 사람을 지키는 사람인가? 라고. 그래서 별 3개까지 달았잖아. 순덕이 웃었어요. 이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야지. 진짜 군인이 뭔지. 영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소장님. 꼭 그러겠습니다. 순덕이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네, 소장님.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지휘관이 되어서. 영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미소였죠. 그리고 김대위. 도훈이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세요. 계급장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 명심하겠습니다. 순덕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영수와 도훈은 창문으로. 순덕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 작은 뒷모습이었죠. 군단장님. 도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네. 소장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 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도훈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도 그런 군인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군인이요. 영수가 도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될 수 있을 거야. 오늘 큰 걸 배웠으니까.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으니까요.
도훈은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겠다고. 계급장의 무게를 제대로 아는 군인이 되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군인이 되겠다고. 창밖으로 순덕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가르침은 점점 커졌습니다. 도훈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이 부대 전체에서. 대위, 영수가 말했어요. 네, 군단장님. 내일부터 우리 부대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자. 민간인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네,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도훈의 목소리에 열정이 가득했어요. 좋아. 제목은 품격 있는 군인이라고 하자. 좋은 제목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 그리고 그 변화는 한 할머니의 방문에서 시작되었죠.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 폭설이 내리던 그날 밤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회의실을 나온 순덕은 다시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부대로 돌아갔고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영수와 도훈이 순덕을 배웅하기 위해 따라 나왔죠. 정문에 도착하자 병사들이 모두 순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어요. 존경과 경애가 가득한 시선들이었죠.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진짜 소장님이시래. 군단장님이 직접 격려하셨대. 순덕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담담하게 걸었어요. 영수가 순덕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아. 왔던 길로 돌아가면 돼. 하지만 너무 멀지 않습니까? 순덕이 미소 지었어요. 멀어도 걸어야 할 길은 걸어야지. 그게 내 길이니까. 그때 도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뭔가가 들려 있었어요. 작은 보온병이었죠. 소장님, 이거라도 가져가십시오. 따뜻한 차입니다. 순덕이 보온병을 받으며 도훈을 바라보았어요. 도훈의 눈에는 진심 어린 죄송함과 존경이 담겨 있었죠. 고마워요, 대위님.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도훈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순덕이 도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위님,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용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싸우는 용기와 용서하는 용기. 군인에게는 둘 다 필요하죠. 도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위님은 오늘 두 번째 용기를 보여줬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그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소장님,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렇게 자신을 인정해주는 순덕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죠. 영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왜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소장님이라고 하셨으면. 순덕이 영수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랬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계급 때문에 대우받는 건 의미가 없어. 진짜 존중은 계급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오히려 좋았어. 김대위가 큰 걸 배웠잖아. 순덕이 도훈을 바라보았어요. 맞죠, 대위님? 네.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받았습니다. 도훈의 대답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순덕이 정문을 나서려고 했을 때 갑자기 한 무리의 병사들이 다가왔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그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 소장님. 네. 저희도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순덕이 병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젊은 얼굴들이었어요. 준호와 같은 나이의 청년들이었죠. 순덕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왜 군인이 되었나요?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한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고요. 좋아요. 그럼 나라가 뭘까요? 또 다른 병사가 말했어요. 영토와 주권이요.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거죠.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군인은 땅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지키려면 순덕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죠. 사람을 이해해야 해요. 왜 우는지, 왜 웃는지, 뭘 원하는지. 그걸 모르면 진짜 지킬 수 없어요. 한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강한 것보다 따뜻한 게 더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해요. 하지만 순서가 있죠. 순덕이 미소 지었어요. 먼저 따뜻해야 해요. 그래야 누굴 위해 강해져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목적 없는 힘은 폭력이 되기 쉬워요. 병사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교과서에도 없고 훈련소에서도 안 가르쳐 준 이야기였죠. 그리고 하나 더. 순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이 입은 군복을 자랑스러워 하세요. 하지만 그 자랑이 오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군복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니까. 네. 병사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덕이 돌아서려다가 다시 멈췄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죠. 아, 그리고 여러분. 네, 소장님. 민간인을 만날 때는 항상 생각하세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자녀라고. 그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예요. 도훈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어요. 오늘 자신이 순덕을 대했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순덕이 정문을 나섰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어요. 순덕은 뒤돌아보지 않고 손을 들어 답례했죠. 영수가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대위, 저 모습 잘 기억해두게. 네, 군단장님. 저게 진짜 군인의 품격이야. 계급장이 없어도 존경받는 품격. 두 사람은 순덕이 멀어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한참 후 도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군단장님, 제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영수가 도훈을 바라보았어요. 변화는 한 번의 깨달음으로 오지 않아. 매일 노력해야지.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 나는 오늘 사람을 지켰나 아니면 규정만 지켰나라고. 어렵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워도 해야지. 그게 우리가 계급장을 단 이유니까.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죠. 순덕의 작은 뒷모습이 그 노을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도훈은 결심했어요. 내일부터 달라지겠다고. 아니, 오늘부터 달라지겠다고. 그는 초소로 돌아가며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민간인 응대 방식을 바꾸겠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을 보자. 병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도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안 됩니다 보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를 먼저 물어보자. 네,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대답에 활기가 있었어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이 느껴졌죠. 영수는 그런 도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씨앗을 뿌리고 가셨네요. 변화의 씨앗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날 밤 도훈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진짜 군인을 만났다. 계급장이 아니라 품격으로 존경받는 군인을.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작은 그릇이었는지. 하지만 오늘부터 달라질 것이다.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중 가장 밝은 별을 보며 도우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처럼 빛나는 군인이 되고 싶다. 계급이 아니라 품격으로 빛나는 군인. 그리고 그는 다짐했어요. 내일 아침 정문에 설 때는 다른 마음으로 서겠다고. 규정의 수호자가 아니라 사람의 수호자로 서겠다고. 그것이 오늘 순덕 소장이 가르쳐준 진짜 군인의 길이었으니까. 한 달 후, 순덕이 다시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정식 면회였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달라진 걸 느꼈죠. 정문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친절과 존중,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 순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문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초소에 있던 병사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면회 오셨나요? 밝은 목소리였죠.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손자를 만나러 왔어요. 이준호 일병이시죠? 소장님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사가 활짝 웃으며 안내했어요. 그때 도훈이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졌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김대위님,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도훈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면회실로 가는 길에 도훈이 말했습니다. 소장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육장으로 안내된 순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도훈이 신병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었죠. 칠판에는 품격 있는 군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민간인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도훈의 목소리에 열정이 가득했어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신병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입은 군복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순덕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자신이 했던 말을 도훈이 그대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운 것이었죠. 교육이 끝나고 도훈이 다가왔어요. 소장님 어떠셨습니까? 훌륭해요. 정말 훌륭한 교관이 되셨네요. 도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소장님 덕분입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오늘 사람을 지켰나라고. 면회실에서 준호를 만났어요. 준호는 한 달 사이에 더 늠름해졌습니다. 목에는 아버지의 군번줄이 걸려 있었죠. 할머니, 잘 지냈어요? 그래, 너는 어떠니? 아버지 군번줄 덕분에 힘이 나요. 그리고 준호가 도훈을 가리켰어요. 대위님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 되셨죠.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영수가 정문까지 나와 있었어요. 소장님,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원이 칭찬으로 바뀌었어요. 다 너희들이 잘한 거지. 아닙니다. 소장님이 뿌린 씨앗이 자란 겁니다. 순덕이 부대를 둘러보았어요. 병사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민간인들을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죠.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이 된 것이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작은 돌 하나가 큰 파장을 만드는구나. 버스가 왔어요. 순덕이 올라타려는 순간 도훈이 뛰어왔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진짜 군인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순덕이 미소 지었어요. 대위님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난 그저 거울이었을 뿐.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경례하는 도운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뒤로 많은 병사들이 손을 흔들었죠. 순덕은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철수야, 준호가 잘 크고 있어. 그리고 내가 지키려 했던 군대도 조금씩 변하고 있단다. 마음속으로 사위에게 말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희망의 빛처럼